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그 도함수 정의하고 미분법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항 함수는 이제 미분 가능하다. 도함수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기는 번거롭지 이제. 바로바로 미분해가지고 도함수 구하는 거 그게 이제 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무기로 장착하고 그 첫 번째로 응용 파트, 활용 파트, 요게 첫 번째가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겁니다. 어서 와. 어서 와. 그래서 자, 잠깐만 또 언급하죠. 접선 얘기를 쌤이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언제부터 했어요? 미분 계수라는 걸 정의할 때부터 이게 이제 어떻게 도출됐는지 그래프 그려가면서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걸 활용하는 건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접선의 방정식은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이게 미분이 가능하다. 한 번 더 복습. 뭐가 있다?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즉 f 프라임 어서와 a가 존재한다.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가 미분 가능하다야. 그래서 그 곡선 fx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림 잠깐만 보고 올게요. 앞으로 이제 다룰 함수들이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다루지 않은 3차 함수, 4차 함수를 다루게 될 거예요. 요거는 이제 3차 함수의 개형인데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생긴 게 이제 fx라고 하면 고기 위에 함수 위에 있는 점 a, fa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그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요런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궁금한 거는 요거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데 입니다. 접선은 직선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는 거고 왼쪽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접선의 방정식 유형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키워드가 어디 있냐면 요거예요. 위의 점 동그라미 쳐놔봐. 위의 점 에서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위의 점 이게 엄청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접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접선을 긋기 시작한 접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접점이 주어졌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게 제일 크게 나뉠 수 있는 유형이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물어볼 거예요. 접점이 있니? 없니? 있니? 없니? 이렇게 계속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를 우리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내용을 복습 삼아 선생님 한번 적어 드릴게요. 아래쪽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내용이고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접선이 직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거예요.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가 m이고 y 절편이 n이면 식 어떻게 되죠? 제일 쉬운 거니까 누가 할래? 어차피 시킬 거야. 연결해봐. y는 좋아요. mx 플러스 n이라고 세웁니다.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하던 거죠. 그죠? 잘했고요.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정보 하나를 바꿀 건데 기울기 정보는 그대로 주고 말고 이 직선이 지나는 점 a, b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면 요거 누가 해볼래? 눈빛 피하고 있는 단어가 해봐. y는 m 열고 a 더하기 좋아요. 이렇게 한다. 자, 이게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두 번째 유형인데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가장 많이 쓰게 될 녀석이에요. 다른 거 까먹어도 요거는 기억해야 돼. 알겠지? 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복습이니까 돌아와서 이번에는 기울기 정보도 없이 지나는 점이 두 개가 있어요. 보통 x1, y1, x2, y2 이렇게 표현하는데 선생님 표현 다르게 해볼게요. a, b, c, d 이렇게. 자, 그러면 기울기 구하고 지나는 점이 두 개나 있으니까 기울기 구하고 나면 2번 형태로 다시 돌아가면 되죠.
그럼 기울기 정의는 뭐였지? 평균 변화율이었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거였다. 그지? 한 번에 갖겠습니다. y는 뒤의 점에서 앞의 점을 빼는 걸로 갈게요. x좌표 c 빼기 a 분의 y좌표 d 빼기 b 열고 이제 지나는 점을 a, b로 잡아도 되고 c, d로 잡아도 되고 a, b로 잡을게요. x 빼기 a 더하기 b.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2번 모양에 맞추어서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주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알아두면 좀 수월한 녀석이야. 뭐냐면 직선의 x 절편이 a로 주어지고 y 절편이 b로 주어졌을 때, 즉 직선의 x 절편, y 절편이 주어졌을 때는 직선의 방정식은 바로 이렇게 세운다. 분수꼴인데요. x 아래에 x 절편을 밀어넣고 더하기 y 아래에 y 절편을 밀어넣어서 는 1이라고 세우면 생각해봐. y에 0을 넣으면 x 절편 구하는 거지. y에 0을 넣으면 날라가고 x는 a 이렇게 되는 거네. 마찬가지로 y절편 구하려면 x에 0 넣으면 얘가 날아가니까 y는 정리하면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을 보면 여기 더해서 1이 된다는 식을 봐야 돼. 보면은 아래쪽에 있는 게 절편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면 되고 다시 돌아가서 2번 유형이 진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알겠죠? 그럼 돌아갈게요. 자, 요 그림 보고 한번 판단해 보자. 접점이 a, fa로 주어졌습니다. 접점이 있는 상황이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의 미분계수가 곧 뭐라 그랬냐면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단 말이지. 맞나요? 그래서 옆에다가 메모를 하면 요 녀석의 기울기는 위의 점이니까 f를 미분해서 접점의 x좌표인 a를 밀어넣은 미분계수가 되는 거죠. 언제 그렇다고? 이게 fx 위의 점 또는 접점이어야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미분해서 x좌표 넣는다라는 게 그게 기울기가 된다라는 게 주어진 점이 접점이어야 돼. 알겠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대충 알고 나면 점 주어지면 막 미분해서 막 넣는단 말이야. 막 못 넣고 접점이어야 넣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기울기를 지금 구한 거죠. 그리고 뭐야? 지나는 점이 있는 거지. 이건 몇 번 유형이라고? 기울기랑 지나는 점. 두 번째 유형. 그래서 어떻게 돼? 생각해봐. y는 기울기 곱하기 괄호 열고 x 빼기 지나는 점 x좌표 괄호 닫고 더하기 y좌표 이렇게 되겠지. 그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모양을 외워가지고 밀어 넣지 마시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도출하는 겁니다. 괜찮죠? 부담이 좀 줄지? 오케이, 내려갈게요. 그래서 쌤이 강조했던 거를 여기다가 이제 표현해 볼게요. 2번으로 내려가 보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는 세 가지 정도 유형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1번은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 이게 쌤이 강조하는 부분이야. 일단 표현은 좀 이따 하고,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곡선 밖의 한 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 유형이 크게 세 가지예요. 자, 그럼 돌아갈게요.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가 첫 번째 유형인데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유형이야 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가장 먼저 체크할 것은 접점이 있냐 없냐야. 알겠죠? 접점이 있다면 아까처럼 미분해서 x좌표 넣은 게 곧 기울기가 된다라고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접점이 없을 수 있잖아. 그치? 접점이 없으면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게 접점이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만들어. 그치? 정확해. 만들어. 알겠죠? 만들어 주세요. 접점이 없다? 만들어. 선생님 없는데 못 풀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푸는 거야.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봐보자. 접점이 있으면 1번입니다. 위의 점, 다시 한번 동그라미. 위의 점에서의 접선 얘기니까 결국은 이 위의 점이 접점이 되는 거거든요. 접점 정보가 있으면 뭘 구하기가 편하다? 접선의 기울기가 구하기가 편하다. 왜? 미분해서 접점 x좌표인 지금 a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밀어 넣으면 미분 계수이면서 접선의 기울기니까.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해서 접점의 x좌표 밀어 넣기.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2번 유형으로 정리하기 요겁니다. 간단하죠? 볼게요. 여기 아래쪽 예제 2차 함수 위의 점 1,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니까 상황을 잠깐만 보면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고요. 1,3인데 여기 지금 꼭지점 x좌표가 2니까 1,3은 이쯤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1,3이 이 함수 위에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요거거든. 괜찮죠? 그래서 얘를 fx다라고 한다면 기울기는 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녀석의 기울기는 위의 점이니까 그 접점이니까 미분해서 x좌표 넣은 미분 계수가 곧 이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 가장 쉬운 유형. 정리해 둘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암산해 볼까요? 시온아,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4죠. 거기에 1 넣으면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하면 끝났죠. 왜? 기울기 구했고 이미 지나는 점은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2번 유형을 이용해서 y는 기울기 열고 x 빼기 지나는 점의 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요. 하나 끝났다, 그지?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 기울기 구하기 가장 쉬운 첫 번째 유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기울기가 주어졌습니다. 직선은 크게는 우리가 1번 유형에서 기울기랑 y절편 있으면 쉽게 쓸 수 있었잖아. 그 중에 기울기 정보를 준 거야. 근데 문제는 접점이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기울기 정보 아주 좋은 정보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거 접점이 아니고 접점 정보가 아닌 거잖아. 그치? 접점이 아니라고 하기는 접점이 없다. 접점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 접점을 우리가 만들자고. 그럼 생각해 볼게. 밑에 내용대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그려보세요. 여기 오른쪽에 그려도 되겠다. 대략 이렇게 생긴 게 y는 f다, fx다 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접선이 있긴 한데 아까처럼 어느 점에서 그었다 이게 없이 기울기를 줬어요. 그래서 접선이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얘 기울기가 m이라는 구체적인 값으로 주어진 거야. 근데 접점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 이거는 우리한테 주어진 역할인 거지. 만들어라고 했죠, 그죠? 접점이 요쯤 있을 거니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임의의 미지수를 갖다 쓰는 거죠. 보통 t를 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문자들이 있으면 그거 쓰시면 되는데 뭐 t도 쓰고 k도 쓰고 s도 쓰고 많이 써요. 보통 t를 쓰니까 x좌표를 t로 우리가 만들어. 그럼 y좌표는 우리는 목표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지금 나와 있지 않잖아. 접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누구밖에 없어. f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f가 구체적인 식이 있다 그러면 x자리에 t를 넣어서 그거 들고 오면 되죠. 그럼 지금은 구체적인 건 없으니까 t를 넣은 함수 값을 들고 오면 되겠다.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세팅하는 순간 우리는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1번에서 했던 얘기를 할 수 있어. 뭐야? 접점이 있으니까 미분해서 접점 x좌표를 넣으면 그게 곧 기울기야. 그러면 처음에 주어졌던 기울기 m은 다시 뭘로 연결할 수 있어요? 미분해서 접점 x좌표 넣은 것과 같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m은 처음에 주어진 어떤 구체적인 상수 값입니다. 뭐 5, 10 이런 값들이야. 얘가 우리가 세운 미지수지. 그러면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숫자 t에 대한 식, t에 대한 방정식을 풀게 되는 거죠. 괜찮니? 그럼 t에 대한 방정식을 풀면 얘가 뭐 f가 2차였다 그러면 미분하면 1차가 될 거니까 1차 방정식 풀면 t가 하나가 나오는 거야. 그럼 t가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뜻? x좌표를 구했다라는 뜻. 그럼 결론은 얘도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요거 좌표를 구한 거야. 그럼 또 몇 번으로 돌아가? 또 2번으로 돌아가. 기울기와 지나는 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래요. 그래서 왼쪽 이 순서대로 한다라는 걸 방금 설명했으니까 이런 걸 외워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접점이 있냐 없냐. 있으면 미분해서 x좌표 넣으면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고 없으면 미지수 세팅해서
미분해서 방정식 풀어서 접점의 x좌표 찾은 다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구체적으로는 좀 이따 풀어볼게.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가보면 곡선 밖의 한 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 요거는 곡선 밖에서 그 접선을 그었다는 얘기거든. 다시 곡선 밖의 한 점에서 여기에서 접선을 긋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곡선 밖의 한 점에서 좌표가 주어졌다. 여기서 접선을 그었다. 중요한 건 얘가 접점이야 아니야? 접점이야 아니야? 아니겠지. 왜? 접점이라고 하려면 곡선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여전히 접점이 아니야. 접점 아니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만들기로 했지. 그치? 이게 제일 복잡한 유형이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이게 절차만 알아두면 좀 복잡하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요. 조그맣게 그리면 돼요. 아까처럼 이렇게 생긴 F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번에는 이 정도의 구체적인 어떤 점이 있어요. 지금 네모 박스 있는 걸로 맞춰서 가볼게요. x1, y1이라는 1,5, 뭐 2,-1 이렇게 구체적인 점이 하나 있는 거야. 거기서 접선을 냅다 그은 겁니다. 이렇게. 잘 안 그려지네. 냅다 이렇게 그은 거예요. 정보가 이렇게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접점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한다고. 여기를 아까처럼 t, 접선의 방정식은 없기 때문에 또 f를 이용해서 t를 넣은 함수식을 들고 오면 되죠. 쓰는 순간 뭐가 완성이 돼요? 이 녀석의 기울기가 도출이 돼요. 어떻게 구한다고요? 미분해서 x좌표 t 넣은 것.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됐니? 그럼 우리는 정보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먼저 처리해 볼게요. 몇 번 유형? 2번 유형. 그럼 지금은 안 적어도 돼요. 봐봐. 2번 유형에 따라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곱하기 괄호 열고 x 빼기 지나는 점, 접점이죠. 그죠? x좌표 t 더하기 y좌표 ft까지 적어줄 수 있죠. 그 다음 쓰지 않은 정보가 뭐야? x1, y1 지난다지. 지나는 점은 보통 어떻게 봅니까? 밀어 넣어보죠. 등호가 성립하는 xy 값이니까. 이렇게 한 다음 x 자리에 x1 넣고 y 자리에 y1을 넣으면 전체 구조를 봐요. 얘네들은 어떤 구체적인 상수 값이라 그랬지, 그지? 미지수가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x, y 자리에 상수를 다 밀어 넣어놨단 말이죠. 얘 상수 처리 된 거야. 얘 t에 대한 식이지. 얘 t지. 얘 t에 대한 식이지. 결론은 뭐야? t에 대한 방정식이 돼요. 괜찮니? 그러면 t에 대한 방정식을 또 풀어. 뭐 나오겠지 뭐.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팅했던 접점의 x좌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을 또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접점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은 단 하나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 세 가지 유형을 꼭 체크를 합니다. 알겠죠? 자, 아래쪽은 이제 요거 응용편인데 식을 외우려고 들지 말고 상황만 볼게요. 접선의 수직이래. 뭐겠어? 수직이다라는 거는 뭘 이용하라고? 기울기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접선도 직선이니까 그 접선과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한다. 요거 쓰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괜찮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외울까 봐 선생님 여기 얘기 안 할게. 그냥 그림만 보고 얘기를 할게요. 봐봐. 지금까지 하던 대로 이렇게 접선이 있어. 그럼 여기가 이제 접점이 되는 거고 접점 정보가 주어졌잖아. 그럼 뭘 찾을 수 있죠? 접선의 기울기를 미분해서 a 넣어서 찾을 수 있죠. 입니다. 그러면 벌써 기울기 정보랑 지나는 정보, 기울기 정보랑 지나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구할 수가 있죠. 그치? 지금까지 하던 게 이거거든.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틀어가지고 A점을 지나는 건 똑같은데 접선과 수직을 이룬대요. 요렇게.
그럼 뭐밖에 없어? 기울기를 바꾸는 것밖에 없잖아. 지나는 점은 동일하니까. 그렇다면 밑에 녀석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지. 얼마면 돼? F'A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면 돼. 이 말은 이제 쉽게 구하는 건 이거야. 잘 생각해봐. 5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1을 만들고 싶어. 뭐 곱하면 돼, 사실? 역수 곱하면 되지. 5분의 1 곱하면 되잖아. 그런데 우리는 부호를 마이너스 1로 하고 마이너스로 하고 싶거든. 뭐 하면 돼? 마이너스 역수 곱하면 되지. 그러니까 역수에 마이너스 곱한다가 결국은 기울기 바로 구할 수 있어.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주고 역수를 취하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드디어 얘도 기울기 찾았으니까 뭘 하면 돼요? 기울기랑 지나는 점 이용해서 2번 유형으로 직선의 방정식 구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수직 정보밖에 없으니까 여기를 좀 어려워하시면 곤란해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예제 2번, 그 밑에 예제도 한번 봅시다. 여기는 그래프가 없으니까 그래프를 그리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계속 해석해 볼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3, 꼭지점이 0, 마이너스 3이고 아래로 볼록한 함수입니다. 그릴 때가 마땅치가 않네. 여기 정도에 그릴게요.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꼭지점 x좌표가 0이니까 1, 마이너스 2는 한 요 정도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접선의 수직이고인데 접선까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요 녀석의 접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거부터 구해보는 겁니다. 미분해야겠죠, 그죠? 위에다가 해볼까요? 요 녀석의 도함수는 뭐 y'이라고 해도 돼요. y'은 2x가 되는 거니까 거기 위에 점, 접점 a점이죠, 그죠? x좌표 1 넣으면 기울기가 얼마? 2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 그래서 여기 기울기가 2다 라고 하면 이미 파란색 접선의 방정식은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안 할게요. 근데 문제는 그 점에서 접선의 수직이고 a를 지난대. 아까 했던 얘기. a점을 공유를 하는데 1, 마이너스를 공유를 하는데 우리가 구해놓은 접선과 수직을 이루는 상황.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럼 이제 기울기만 찾으면 되니까 기울기 얼마입니까? 수직인 녀석과 비교했을 때 역수의 마이너스를 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됐다.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 있으니까 또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점점 익숙해지죠? 자, 문제풀이는 좀 이따 해볼게요. 아래쪽에 가봅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두 곡선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 동시에 접하는 직선. 그러면 곡선이 두 개니까 둘 다 동시에 접한다. 이거는 다른 유형의 이름으로 공통접선 유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공통접선, 접선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런 얘기인데 오른쪽 그림 한번 봐볼게요. 이겁니다. 이제 앞으로 종종 보게 될 3차 함수 형태가 이렇게 돼 있고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그냥 그려보면 이거 그리지 마. 3차 함수가 있고 2차 함수가 있으면 보통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 그치? 요거는 이제 접선을 공통적으로 그릴 수 없는 건데 마침 얘네들이 두 곡선이 접하고 있단 말이야. 어디서? A, B에서 접하고 있으면 그 둘, 여기가 이제 접점이라고 본다면 그 둘에 동시에 접한 직선 하나가 딱 생길 수 있어. 그러면 요거를 L이라고 표현했을 때 요 녀석의 기울기는 F의 접선이기도 하고 G의 접선이기도 하기 때문에 접점 정보가 있다 그러면 우리 계속 하던 게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잖아. 어떻게 해요? 미분해서 X좌표 넣기. 그러면 F를 이용한다 그러면 F 미분해서 A 넣기. 또는요. G를 미분한다 그러면 G 미분해서 A 넣기. 이렇게 될 거지. 그런데 걔네 둘 다 누구를 가리키냐면 요 직선의 기울기를 가리킨단 말이야. 직선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 두 기울기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니? 그런데 이미 얘네들은 A, B에서 접하고 만나고 있으니까 F에 A를 넣나 G에 A를 넣나 요 위치에 함수값이 나와야 되니까 B로 동일해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통 접선 유형이 나오면
그 접점에서 함수값이 일단 동일해야겠죠. y값이 같아야 만나는 거니까. 그리고 공통 접선 하나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접선의 기울기를 f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고 g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는데 접선 하나에 대한 유일한 하나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같아야 돼. 즉 미분 계수가 같아야 돼.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 얘기야. 그래서 왼쪽으로 돌아가 보면 FG가 미분 가능하다는 거는 미분 계수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A, B에서 동그라미 접하고 있대요. 문제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 접하고 있다면 거기서 보이지 않는 접선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다. 그게 뭐다? 공통 접선이다. 알겠지? 그래서 함수값이 같아야 하고요. 쌤이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함수값이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접선의 기울기인데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접점이 있으니까 미분해서 x좌표 넣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야. FA와 FG가 같다. 여기는 이제 A, B라는 y좌표가 있기 때문에 는 B까지 연결한 거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미분 계수가 같다. 이렇게 됩니다. A, B가 접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수직 정보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직은 더 여기 해석 안 할게요. 이거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수직은 뭡니까? 기울기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이용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자, 문제 풀러 가봅시다. 89페이지에 160번으로 가볼게요. 문제 한번 해석해 봅시다. 3차 함수 등장했습니다.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사실 몰라. 그치?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요 다음 단원이 뭐 조금 이제 도구들을 몇 개를 배우고 그 뒷 단원이 3차 함수, 4차 함수 그리는 단원이거든. 이제 맛보기로 패턴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걸 한번 그려볼게요. 봐봐. 첫 번째 1차 함수를 그려보겠습니다. 잠깐만. 파일이 섰어. 헐. 강제 휴식 시간. 잠깐만. 무슨 일이죠? 파일이 섰어. 잘 봐봐. 1차 함수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익숙한 거니까. 1차 함수는 식은 이제 생략할게.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a가 기울기잖아. 걔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냐,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치? 그래서 적어야겠네. y는 ax 플러스 b 이런 식이 있다. 이게 1차 함수라고 한다 그러면 a가 양수면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이고 a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극한 개념을 한번 넣어볼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a가 양수면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낼 때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이렇게 보내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a가 양수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그러니까 y가 계속 커져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a가 음수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x가 커지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야겠지.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띠는 거야. 괜찮죠? 이 패턴을 좀 알아두면 이제 함수 유추하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2차 함수로 가보겠습니다. 2차 함수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울 때 최고 차의 계수 a, 얘도 이제 이렇게 할게요. y는 ax 제곱 뒤에 뭐 어쩌고저쩌고 bx 플러스 c인데 별로 관심 없고 이렇게 됐을 때 최고 차의 계수가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 이렇게 기억하고 있잖아. 어쨌든 2차 함수는 볼록하거든. 그래서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인데 여기서 극한 개념을 또 보는 거야. a가 양수인데 그럼 뒤에 1차 상수가 있다 하더라도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누구 따라간다 그랬어요? 차수 제일 큰 거 따라간다 그랬잖아. ax 제곱을 따라갈 거란 말이야.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a가 양수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그러니까 x를 무한대로 보내면 그래프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야 돼.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오른쪽 끝이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집니다. a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x제곱이 양의 무한대인데 거기에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니까 음의 무한대로 이렇게 꼬라박겠지. 그치?
이런 형태가 돼요. 극한 개념을 부여한다면 자, 그러면 1차 함수에서 2차 함수로 건너올 때 뭐가 달라졌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는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맞지?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하고 음수면 오른쪽으로 내려가야 해. 근데 뭐가 달라졌어? 모양이 달라졌지. 직선은 꺾이는 데가 있어요? 내려가다 올라간다. 올라가다 내려간다. 꺾이는 데가 없지. 2차 함수는 한 번 꺾여. 맞죠? 한 번은 이렇게 꺾입니다. 자, 이제 3차 함수로 가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그려본 적이 없어. 그런데 개형을 유추는 해볼 수 있겠다. 얘도 y는 ax 세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시작하는 녀석이라고 볼게요. 그럼 생각해봐. 최고차항의 개수 a가 양수면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패턴이 똑같지. 그래서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로 하는데 자, 이거는 모든 3차 함수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어. 나중에 3차 함수 개형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일반적인 얘기만 해볼게요. 그러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돼. 그 다음에 아까 1차에서 2차 넘어올 때 한 번 꺾였잖아. 3차로 넘어가면 몇 번 꺾일까? 느낌이 그냥 2번 꺾일 것 같지. 그래서 2번 꺾고 오른쪽 위로 마지막에 쫙 올라가게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2번 꺾어놓고 2번 꺾어놓고 마지막에 오른쪽 위로 발산하게.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 a가 음수면 2번 꺾으면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게 만들면 되지. 요게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쌤 그림 잘 그리지 않니?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쌤 3차 함수, 4차 함수 그릴 때 막 희열을 느껴. 한 방에 이렇게 샥 그릴 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이쁘게 그리려고. 근데 그러면 좀 지저분해지거든. 처음에는 안 되더라도 한 번에 이런 식으로 그려봐. 자, 이렇게 됩니다. 3차 함수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배우면 이렇게 꺾이는 게 없는 3차 함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도함수 가지고 뭔가를 찌지고 볶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하고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4차 함수는 어떨까요? 4차 함수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일반적인 모양을 그려놓겠습니다. 어떻겠니? 최고차항의 개수 a의 부호에 따라 오른쪽 위로 올라가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냐는 정해집니다. 똑같아요. 몇 번 꺾이겠어요? 3번.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한 번, 두 번, 세 번 꺾으면서 맨 오른쪽이 올라가야 돼. 그래서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W 형태로 생겼어요. 맞죠? 3번 꺾인 거 보이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면 3번 꺾으면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게 뭐 이런 식으로 M자 형태를 띱니다. 개형이 요래. 참고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드디어 3차 함수가 막 등장하기 시작하거든. 그런데 그냥 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선생님이 항상 뭐로 연결하래? 그래프로 연결해보라 그랬잖아.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 3차 함수가 대충 이렇게 생겼어 라고 그려놓고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볼게요. 이제 160번. 3차 함수가 등장했습니다. 요놈이 1,5를 지나고 지나는 점을 하나 줬어요. 지나는 점 어떻게 하기로? 대입해보기로. 그 다음에 이 곡선 위의, 이게 중요하죠. 이런 걸 캐치를 하셔야 된다고요. 위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좌표로 나타내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1, 사실은 별로 관심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위의 점은 뭐다? 여기서의 접선을 그었다고 그랬으니까 접점 정보를 준 겁니다. 특히나 접점 정보에 x좌표를 준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미분 계수 구할 수 있어. 그게 곧 뭐다?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네. 그래서 3차 함수 대충 그려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적당히 생긴 이런 거를 그려놓으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려지는지를 몰라요. 이해만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도함수다라는 걸 표현하고 함수값도 표현하기 위해서 요거를 전체를 fx라고 한다 그러면 요 그래프가 fx 그래프가 되겠죠. 괜찮나요? 그럼 있는 정보 다 넣어볼게요. 1,5 지난다. 적당히 아이고 오른쪽에 할게요. 접점이 왼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1,5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에서의 접선. 그러면
요 정도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여기 비워놓을게요. 녀석이 있고 그 녀석의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요 놈의 기울기가 1이야. 지금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하던 대로 뭘 해요? 대입하고 미분해서 접선의 길기 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첫 번째 1,5를 지난다. 1 넣고 5 넣고 5는 1 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되니까 정리하면 A 더하기 B는 4. 뭐 되게 단순하죠. 그죠? 두 번째 미분 계수 어디서? 마이너스 1에서 그게 곧 뭐다? 접점 X좌표 넣은 거니까 접선의 길기 얼마?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로 표현했으니까 도함수 구하자.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되겠고요. 거기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접선의 길기가 된다. 그러면 3 마이너스 2a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고 문제에서 기울기가 1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 a 더하기 b는 4고요.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면 위에서 아래로 빼면 3a가 6, a는 2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래서 a는 2 정답을 적어주면 a는 2 그러면 관계식에 넣으면 b도 2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뭐 여기서 이제 더 파생되는 거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 정도입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접점의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길기 구하기 쉽다. 미분해서 x좌표 넣는다. 다음 장 16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차 함수가 또 등장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위의 점 동그라미를 지나고 그 점에서의 접선에라고 하니까 곧 얘가 뭐가 돼요? 접점이 되는 거지, 그지? 접점 정보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구하기가 쉬워요. 제일 쉬운 유형이야. 그래서 이제 풀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얘를 fx라고 표현해 놓는 게 도함수 구하고 함수값 구하는데 표현이 좀 편합니다. 자, 첫 번째 위의 점 1,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대입부터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x자리에 1, y자리에 마이너스 4는 자, 1 집어넣으면 오른쪽은 암산할게요. 마 1, 마 5, 마 6 더하기 a. 그래서 a는 2다라는 게 바로 알아낼 수 있겠고요. 그럼 fx가 온전히 다 찾아진 겁니다. 그 점에서의 접선에 수직인 직선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자, 수직 동그라미 쳐놓고 그럼 뭘 구해요? 접선의 길기를 구한 다음에 그것의 수직이 다른 정보를 반영하면 되죠. 역수에 마이너스를 주자. 그래서 f 미분부터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a인데 a는 2였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뭘 넣어요? x자리에 접점 1, 마이너스 4 x좌표 1을 넣어요. 이게 곧 기울기가 된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너무 좋다. 마이너스 1인 접선의 기울기 이 녀석과 수직이래요. 그럼 뭐야? 기울기가 얼마여야 되지? 1이어야 되지. 그치? 그래서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1이어야 해요. 근데 뭐래? 이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인데 1, 마이너스 4를 지나고 해요. 뭐야? 지나는 점과 기울기가 있으니까 바로 세우자. y는 1 곱하기 굳이 써볼게요. 괄호 열고 x 빼기 지나는 점 x좌표 1 더하기 y좌표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는 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뭐래? y는 bx 플러스 c래. 그럼 b는 기울기 1, c는 y 절편 마이너스 5, a는 아까 2 곱하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접선의 방정식 두 번째 유형입니다. 여기 제목 보면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이에요. 그죠? 접점이 있니 없니? 없어. 그러면 접점 세팅은 우리의 몫이 됩니다. 여기는 165, 167 두 개 풀어볼게요. 165번부터 y는 x제곱에 접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다. 이만큼이 곧 뭐 알려주는 거야? 기울기. 그렇지. 삼각함수 뭘 쓰면? 탄젠트 벌어진 각
을 집어넣으면 요게 곧 접선의 기울기가 되죠. 얼마예요? 1이죠. 탄젠트 45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y는 x제곱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 이렇게 준 겁니다. 기울기를 준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 접점이 없어. 그려볼게요. y는 x는 이렇게 생겼을 텐데 기울기 1짜리 접선을 그어야 돼요. 그럼 오른쪽에 접점이 이렇게 존재해야겠죠. 그래야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접선을 그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접점 정보는 없고 기울기가 1인 것만 주어졌으니까 뭘 해요? 우리가 접점을 세팅해요. x좌표를 뭘로? 보통 t라고 준다고 했죠. 만약에 문제에서 t라는 문자를 쓰고 있으면 t를 쓰면 안 되는 거고, 자, x좌표를 t로 두면 구체적인 함수식이 있으니까 y좌표는 t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접점 세팅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게 뭡니까? 미분해서 x좌표 t를 넣은 게 기울기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암산할게요. 함수가 간단하니까. 미분하면 2x, 접점 x좌표 t를 넣으면 2t, 즉 2t라는 게 접선의 기울기인데 그게 얼마다? 1이라고 알려준 거야. t에 대한 방정식을 풀면 t는 2분의 1인 거죠. 자, 그러면 접점은 구체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 제곱하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는 뭐야? 기울기 주어졌고 지난 점 구했으니까 y는 기울기 곱하기 열고 x 빼기 지난 점의 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중에는 웬만큼 암산해서 한 방에 정리하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y는 x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쌤이 이 문제를 푸는 이유는 이 내용 때문이에요. 사실은 요걸 보자마자 탄젠트 값이 곧 기울기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67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3차 함수에 접하고 주어진 직선의 수직이다. 벌써 이제 뭔가 겹친다, 그지? 내용들이. 수직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뭐부터 구해요? 요 녀석의 기울기부터 구하는 거지, 그치? 얘 기울기는 표준형으로 고쳤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y를 이항하고 8로 나누면 8분의 1x니까 얘 8분의 1의 기울기를 가져요. 그러면 그 녀석의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기울기는 역수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뭘 준 거야? 아, 기울기 구해놨으니까 이제 접점만 찾으면 되죠. 접점 정보가 없잖아. 이런 상황이에요. 다시 돌아갈게요. 주어진 3차 함수에 접하고 직선 여기에 수직인 직선이래요. 그러면 8분의 1짜리가 접선인 거야? 마이너스 8짜리가 접선인 거야? 국어를 못하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8짜리가 접선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볼게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대략 또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그런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8짜리가 접선이려면 접점이 한 요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식으로 그려져. 알겠지? 그래서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이야. 이렇게 된 거고요. 어떤 정보가 없어요? 접점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접점 정보를 뭐라고? x좌표를 t라고 세팅할 거야. 괜찮죠? 공간이 좀 없으니까 이렇게 뺄게요. x좌표는 t, 그렇다면 y좌표는 함수 값으로 들어오면 되니까 t 세제곱 빼기 11t 더하기 2. 인데 나중에는 필요할 때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매번 쓰기는 귀찮으니까.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기울기 정보가 있으니까 접점 정보 세팅하는 순간 미분해서 접점 x좌표 t를 넣는다. 자,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미분해서 t를 넣잖아. 근데 처음부터 t에 대해서 미분해도 상관없지. 미분해서 t를 넣나? t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서 미분하나? 미분하면 뭐가 되죠? f't라고 할게요. 주어진 3참수를 fx라고 했을 때 미분하면 t 넣었잖아. 3t 제곱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얼마를 만족하면 돼? 접점에 x좌표인 t까지 넣은 상황이에요. 그게 마이너스 8을 만족하면 돼. 됐나요? 그러면 3t 제곱은 3이니까 t 제곱은 1이니까 t는 제곱근 풀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어머, 두 개야. 다시 말하면 요거 해석 잘해야 돼. 우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8짜리인 접선을 하나만 그어놓고 지금 보고 있잖아. 접점의 x좌표를 t로 뒀단 말이야. 그런데 t를 찾아보니까 t가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어. 기울기 마이너스 8짜리가 두 군데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왜냐면 접점의 x좌표를 t 미지수로 뒀는데 2개가 나왔으니까. 접점이 서로 다른 두 군데야. 그러면 플러스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다는데 좀 엄밀히 하면 한 요런 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8짜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유형이 어떻게 이제 변형이 되냐면 이거야. 뭐 다음 곡선에서 기울기 얼마짜리인 접선이 2개가 존재한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면 돼? 그거 만족하는 접점의 x좌표가 2개니까 나는 방정식을 풀면 보통 2차 방정식으로 흘러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 만약에 3차 방정식인데 기울기 마이너스 8짜리가 2개 있어요. 이렇게 돼. 이건 무슨 뜻일까? 하나는 중근이다. 뭐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해되지? 자, 돌아갈게요. 그래서 t가 2개가 됐어요.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게 직선의 방정식을 다 구해야 되니까 t가 1일 때를 봅시다. 기울기는 어차피 마이너스 8로 정해져 있죠? 이제 뭐만 가져오면 돼? 접점 정보만 들고 오면 되거든. 그럼 얘는 1, 1 넣으면 얼마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8. 따라서 y는 기울기 마이너스 8 열고 x 빼기 지난 점 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정리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니까 y는 마이너스 8x가 하나 나온 거고, 두 번째 접점의 x좌표 t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접점 마이너스 1, 자 t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 1 플러스 11 플러스 2 얼마인가요? 12죠. 그러면 이때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8로 동일하죠. 열고 x 빼기 x좌표니까 더하기 1 더하기 y좌표 12 이렇게 정리. 그래서 y는 마이너스 8x 플러스 4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이 존재했더라. 오케이? 넘어갈게. 자, 다음 장은 92쪽에 여기 필수 예제 4를 할게요. 유형을 봐봐. 지금까지 접점 정보가 있을 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접점은 없지만 기울기가 있을 때를 했어요. 그 나머지가 마지막이 뭐였어? 곡선 밖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역시 접점 정보가 없을 때. 자, 곡선 밖에 0,-4에서 2차 함수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인데 좀 이쁘게 한번 그려볼까요? 2차 함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얘는 인수분해를 하면 0과 2에서 만나는 2차 함수 이 정도로 그려 놓을게요. 여기가 0, 여기가 2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0,-4인데 우리 방금 2차 함수는 0,0을 지나잖아. 그래서 여기서 명백히 0,-4는 곡선 위의 점이 아닌 걸 알 수 있겠죠. 나중에 어떤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요 할 때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보통은 곡선 밖의 점이에요. 지금처럼.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넣어보기는 해야 돼. 넣었을 때 만약에 주어진 등호가 성립해. 그러면 위의 점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0,-4면 이 밑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0,-4에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되겠나요? 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접선 대충 그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어지겠지. 괜찮죠? 결과적으로는 접선이 2개인데 하나만 그어놓고 할게요. 알겠죠? 자,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 구해보자입니다. 뭐가 없어요? 접점이 없어요. 접점을 세팅합니다. 이런 얘기야. 자, x좌표를 t로 세팅하면 y좌표는 함수값 t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죠. 괜찮죠? t는 우리가 찾아야 될 녀석이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뭘 해요? 미분해서 x좌표인 t를 밀어 넣죠. 그런데 누구 미분하면 돼? 사실 얘 미분하면 되지. 맞죠? 그럼 뭐야? 2t-2야. 그러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는 2t-2라고 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세웁니다. 자, 잘 봐봐. 얘가 지나는 점이지. 얘가 기울기지. 얘도 뭐야? 지나는 점이지. 그러니까
기울기랑 지나는 점 이용해서 세운 다음에 얘를 대입해도 되고 기울기랑 지나는 점 이용해서 얘를 대입해도 돼요. 근데 보통의 해설지들은 요거랑 요거 이용해서 t에 대한 식으로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요걸 대입해요. 요게 조금 더 일관성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을 써도 괜찮아. 자, 그래서 우리는 y는 기울기 2t-2 열고 x 빼기 지나는 점 아까 접점 넣을게요. x좌표 t 더하기 y좌표 t제곱 빼기 2t 이게 제일 복잡한 유형이야. 귀찮은 게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어디서 그은 거야? 0,-4에서 그은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이 직선이 0,-4를 지나야 돼. 지나는 점은 대입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0 놓고 여기다가 -4 넣으면 등호가 성립해야 돼. 그래서 왼쪽 해설도 그렇고 보통 해설지들은 여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놓습니다. 기울기 y절편 보려고.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대입해서 t 구하는 게 목표니까 굳이 정리하는 수고는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마사는 x가 0이면 마이너스 t를 전개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앞에 전개하면 마이너스 2t제곱인데 뒤에 플러스 t제곱이니까 마이너스 t제곱 정리.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t는 플러스 2t. 근데 뒤에 마이너스 2t 있으니까 날라가.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아, 그래서 정리하면 t제곱이 4니까 t가 플러스 마이너스 2였던 거야. 이게 아까 하던 얘기예요. 접선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그려놓고 시작했는데 그 접점의 x좌표를 t로 두고 풀어봤더니 두 개가 나왔어. 접선 몇 개란 얘기야? 두 개란 얘기야. 하나가 x좌표 2일 때, 또 하나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러면 봐봐. 이렇게 생겼는데 쌤이 조금 잘못 그린 게 보이죠? 여기서 접해야 돼. 2일 때니까 한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니까 이 정도에 있다는 얘기죠. 이런 접선이 하나 더 존재하는 거였어. 근데 안 그릴게요. 매번 이렇게 결과를 알고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해석을 잘 하셔야 돼. 접점 x좌표를 뒀는데 그게 두 개가 나왔다? 그럼 접선이 두 개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 돌아갈게요. 아까처럼 첫 번째 t가 2일 때는 접점이 2, 아까 0이었죠. 괜찮나요? 그리고 기울기는 어디로 돌아가? 기울기? 여기로 돌아가면 되죠. 사실은 t 나오면 여기 넣으면 그냥 접선의 방정식이거든. 그런데 넣으면 또 계산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2번 유형으로 바로 가려고요. 기울기 구하자. 얼마예요? 2 넣으면 2죠. 그러니까 y는 기울기 괄호 열고 x 빼기 2 더하기 0 이렇게 하나 구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2x 빼기 4 구할 수 있겠고 두 번째 접점의 x좌표 t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여기 y 값에 넣어야겠죠. 여기 t 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 플러스 4, 8이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 8. 이때 기울기는요. 또 아까 도함수 구한 곳에 돌아가요. 여기죠. 그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4, 마2, 마6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지나되니까 x 빼기 지난점 x좌표 더하기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더라. 괜찮죠? 네.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장. 미정계수 구하는 건데 여기는 172번만 풀고 갈게요. y는 5x가 직선이네요. 3차 함수에 접할 때. 너무 좋다, 그지? 접할 때 상황을 그려볼까요? 3차 함수 대충 그려놓고 얘를 fx라고 합시다. 3차 함수를 fx라고 하고 y는 5x 직선이 접한대요. 뭐야? 접하게 그리면 되지 뭐. 이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근데 접점의 x좌표를 t로 하재. 너무 친절한 거야.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를 t라고 하래. 그럼 y좌표는 뭐로 표현할래요? f에다 넣을래? 직선에다 넣을래? 단도직입적으로. 직선. 지금 왜? 간단하니까. 그치? 게다가 이런 게 섞여 있으면 계산할 때 좀 번거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는 거 간단한 데다 넣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더 넣어야 되겠고 O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접점 세팅했어요. 그랬을 때 a 더하기 t 다 구하래요. 자, 무슨 정보를 쓸 수 있어? 첫 번째, t, ot를 지난다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결국은 함수값 f에다가도 t를 넣어서 비교하는 게 필요하네. 그거 하나. 또 직선이 y는 5x잖아. 이거 뭐 알려준 거야? 기울기가 5다라는 걸 알려준 거죠. 접선의 기울기가 5다,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 어떻게 해요? f 미분에서 x자리에 t를 넣은 게 5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접선의 기울기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f 프라임 t 접점 x좌표 바로 밀어 넣을게요. 그러면 3t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그게 얼마다? 얼마다? 접선의 기울기 5다. 그러면 t도 있고 a도 있으니까 바로 못 푼단 말이야. 하나가 더 필요해. 그게 뭐였어? 아까 t 넣은 거 직선에다 넣었잖아. ot라고 나온 그 함수값이 누구랑 같아야 돼요? f에다가 넣은 함수값이랑 같아야 되죠. 왜? 접점은 둘이 만나고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바로 쓸게요. ot는 직선에다 넣은 함수값은 3차 함수에 넣은 함수값 t 세제곱 빼기 at 더하기 2랑 같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a와 t의 관계식 얘네 둘을 연립하는 겁니다. 쓱 보니까 누구를 없애기가 편하니? t는 차수도 많고 항도 많고 a는 하나만 없애면 되잖아. 그래서 a를 구하긴 해야 되지만 없애놓고 t 구한 다음에 거꾸로 다시 돌아와서 a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을 보니까 여기서 a만 이항하면 a는 3t 제곱 빼기 5로 갈아 끼울 수 있죠. 요거를 어디로? 여기로 가져가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밑에다 쓸게요. 5t는 t 세제곱에 마이너스 t를 a에 곱하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마이너스 t를 곱하고 있으니까 플러스 5t 그리고 플러스 2 이렇게 있어야겠네요. 해서 양변에 5t 날리고 자, 우변 계산하면 마이너스 2t 세제곱이죠. 그러면 좌변으로 넘기면 플러스 2t 세제곱은 2, t 세제곱은 1, t는 1, 좋아요. 자, t 세제곱이 1인데 우리 인수분해 해보면 알겠지만 1 외에 나머지 두 근은 허근입니다. 그죠? 그래서 필요 없고 t는 1, 됐다. t는 1이면 어디다 넣으면 돼? 여기다 넣으면 되지 뭐. 1 넣으면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탄탄히 되어 있어야 이제 고난도 접선과 관련된 고난도 문제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옵니다. 알겠죠? 이런 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자, 다음 장 공통 접선 얘기를 해볼게요. 17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차 함수가 있고요. 2차 함수가 있는데 이게 한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진대. 이건 다른 말로 두 곡선이 접하고 있어요 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자, 3차 함수 대충 그려볼게요 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죠.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그치? 여기에다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접하게 그려.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뭐 마음대로 그리면 되지 뭐. 적당히 그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하게 그리면 되지 뭐. 그래서 여기가 접점이라고 탁 표현했는데 접점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게 우리 역할이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두 곡선이 접하고 있으면 하나 생각해 놓을 수 있는 게 공통접선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두 가지를 꼭 하자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 만나고 있으니까 함수값이 같다. 두 번째는 뭐 같은 접선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 그럼 뭐가 필요해? 접점의 x좌표가 필요하지. 그래서 x좌표는 t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괜찮죠? 함수값을 굳이 쓰지 않은 이유는 계산 때문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를 밀어넣은 3차 함수에 밀어넣은 t 세제곱 빼기 7t 빼기 4와 누가 같아야 돼요? 2차 함수에 넣은 2t 제곱이 같아야 돼. 이거는 첫 번째 함수값이 같답니다. 맞죠? 두 번째는 미분해서 x좌표인 t를 넣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고 걔네 둘이 같아야겠죠. 빨간색 접선의 기울기니까. 자, 이거부터 풀어봅시다.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7t 마이너스 4는 0. 와,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던 거니까 인수 찾기부터 해보죠. t에 얼마를 넣으면 는 0을 만족합니까? 좋아요. 마이너스 1 맞죠? 그래서 얘는 인수를 t 플러스 1을 가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방식이 여러분들 저랑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만들어 제낍니다. 바로 직접 나누기 하셔도 되고요. 세제곱 만들려면 t제곱이 필요하죠. 쓰는 순간 상수 1이랑 곱해지면 t제곱이 튀어나와요. 그런데 원래 마이너스 2t제곱을 만들어야 되니까 계수 감안해서 마이너스 3t를 써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3t를 쓰는 순간 또 1이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3t가 또 튀어나와요. 그런데 마이너스 7t를 만들어야 돼. 마사를 해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상수항이 맞으면 제대로 한 겁니다.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2차 식도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4. 그래서 t 플러스 1의 제곱 t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는 0을 만족하는 t가 두 개죠. 뭐랑 뭐야? 마이너스 1이랑 4야.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무슨 근이야? 중근이지.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t는 마이너스 1이 중근이고 4라는 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 중에 왼쪽에 우리 지금 3차 함수, 2차 함수가 접한다라고 해서 접점의 x좌표를 t로 둔 거잖아. 둘 중에 누구게? 4? 단우야, 누구게? 마이너스 1? 의견이 갈라지네요. 지인이는? 마이너스 1? 현진이? 마이너스 1? 왠지 그런 느낌이죠. 왜 그럴까? 접하니까. 지금 2차 함수, 3차 함수라서 종류가 좀 다르긴 하지만 접선이랑만 생각해봐. 3차 함수랑 접선, 접하지. 2차 함수랑 직선, 접하지. 그럼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난다,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다 뭘로 가지? 판별식으로 가지. 특히 접할 때 우리 예전에 얼마 전에도 푼 것 같은데 무리함수 접점 구하면서 접할 때 판별식이 0이다. 왜 그래? 중근 가지니까. 여기는 지금 기본적으로 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접할 때는 중근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판단할 수 있어. 중근이 곧 접점의 x좌표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단서들만 보고 식을 막 세울 때가 있거든. 이제 구체적인 이제 f의 식을 막 세울 때가 있는데 접선 얘기가 나오면 인수를 여기 뭐 접점의 x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접하고 있으니까 인수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가져가는 그런 센스를 발휘할 수 있어요. 중근을 갖기 때문에. 왜? 접하기 때문에. 챙겨놔 이거. 근데 잘 모르겠어.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야죠. 두 번째는 뭐였어? 방금은 함수 값이 같아요 비교한 거야. 두 번째는 뭐? 미분 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돼. 이렇게 되겠죠. 접점 x좌표는 t로 줬으니까 요거 미분해서 t 넣는 겁니다. 그러면 3t 제곱 빼기 7과 같아야 돼요. 그러면 2차 함수로 돌아가 보면 3t 제곱 빼기 7이랑 2차 함수는 4t가 되겠죠. 가 같아야 돼요. 따라서 3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7은 0이라고 하면 인수분해 3, 1, 7, 1 위에 마이너스 밑에 플러스. 이때 t 값은 두 개네요. 그쵸? 3분의 7 또는 마이너스 1. 어때? 모두 만족해야 되잖아. 그러면 둘 다 교집합을 찾으면 t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t값 마이너스 1을 찾았는데 문제는 그 공통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정보들을 다 끌어모아 보는 겁니다. 먼저 접점의 x좌표 t는 마이너스 1이었고요. 두 함수 중에 계산하기 편한 2차 함수에 밀어 넣으면 이 y값이 2다. 그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미분한 것에 접점 x좌표 마이너스 1을 밀어 넣으면 되는데 아까 미분해 놓은 거 있었잖아. 그지? 여기다 밀어 넣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4야. 돌아와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4야. 그래서 결론 y는 여기다 가까운 데서 쓸게요. y는 기울기 마이너스 4 열고 x 빼기 지난점 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하나만 더 풀고 RPM 가봅시다. 176번으로 가볼게요. 3차 함수와 2차 함수가 마이너스 1,2에서 만나고 이 점에서 두 곡선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그러면 3차 함수, 2차 함수 두 곡선이 접하는 상황인가요? 아닌가요? 다네 어때? 그치.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란 얘기야. 알겠지? 얘 말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3차 함수, 2차 함수가 만나는 데를 먼저 할 텐데 지금 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만나고 있다 그랬잖아. 그치? 만나면 그냥 교점 있게 하는데 3차 함수가 최고차의 계수고 음수야. 이거 어떻게 그려진다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게 그려진다고. 그리고 두 번 꺾어서 그릴 거냐인데 얘는 엄밀히는 안 꺾여요. 근데 꺾이게 그려도 괜찮아. 지금은 그래프를 모르니까. 얘는 이런 느낌으로 생긴 녀석입니다.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2차 함수 최고차의 계수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게 생겼어요. 위로 볼록하게.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그릴게요. 만나는 곳이 여기가 마이너스 1,2입니다. 괜찮죠? 자, 그런데 문제가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두 곡선의 접선이 수직이래요. 그러면 3차 함수의 접선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2차 함수의 접선은 이렇게 그려야 수직이라는 표현이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3차 함수, 2차 함수 둘이 접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처럼 만나는 점에서 접선들끼리가 수직이네. 그럼 뭘 이용하면 돼? 만난다로 이용해서 y 값이 일단 같아야 되고 함수 값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는 공통 접선이 있었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요로 갔다면 지금은요. 각각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수직으로 만나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 괜찮죠? 네. 그래서 첫 번째 함수 값이 같다. 어디서? 마이너스 1에서.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2가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마이너스 1 넣으면 2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두 번째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서 2가 나와야 돼. 즉 y가 2면 x에 마이너스 1 넣을게요. 그럼 마 1, 마 a 플러스 b.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3이야 라는 정보를 하나 얻어낼 수 있겠다. 괜찮죠? 됐나요? 그 다음에 미분계수 표현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3차 함수를 fx, 2차 함수를 gx 정도로 표현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쓰면 아까 마이너스 1 넣을 때도 g 마이너스 1은 2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돌아가서 아까 뭐라고 했니?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렇죠? f 미분합시다. 마이너스 3x 제곱이 될 거고 그렇다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뭘 넣어요? x좌표인 마이너스 1 넣어요. 마이너스 1,2가 접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두 번째 2차 함수 미분합시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a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해요. 미분한 것에 x좌표 마이너스 1을 넣어요. 그러면 2 더하기 a 이렇게 되겠네요. 결론은요. 둘이 접선이 수직이니까 방금 구해놓은 접선의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자, 그럼 얘가 얼마면 돼요? 마 3의 역수의 마이너스니까 3분의 1이면 되겠구나. 그치?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역수의 마이너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 그럼 돌아가서 아까 AB 관계식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A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5를 밀어 넣어요. 여기네요. 그러면 마가 또 있으니까 얘가 3분의 5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계산하죠. B는 3 빼기 3분의 5. 3은 3분의 9니까 3분의 4. 이렇게 B 값도 찾았다. 계산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죠? 9AB 하면 되겠습니다. 됨? 괜찮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RPM 바로 갑시다. 일단 실력업은 무조건 질문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지?
맞니? 328번으로 가볼게요. 요거 봅시다. F가 여기서만 정의되어 있어요. 몇 칸이야? 몇 칸? 너비가 얼마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2지. 2칸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예상을 해봐. 함수 정의할 건데 이렇게 끊어서 정의했다? 분명히 밑에 2칸 정의할 거야. 보이니? 대박이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으로 해석하라 그랬죠? 복붙 컨트롤 CV 한다. 2칸마다. 맞지? 그러니까 2칸짜리 요것만 이제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뭐래? 미분이 가능하대. 이게 중요하죠.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으면 두 가지 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연속이다. 연속이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해요. 이겁니다. 그럼 잘 봐봐. 일단 이제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풀었으니까 요건 안 그려도 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이제 1이에요. 주어진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모르는데 내 마음대로 그릴게. 일단 연속은 만족시키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쌤이 요렇게 그리면, 그리지 마. 요렇게 그려 놓으면 그 다음은 복사 붙이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지. 그럼 연속이 깨지죠. 어디서? 지금 여기서 깨진단 말이야. 그거까지 감안해가지고 밀어 넣어볼게요. 그려볼게요. 그래서 요렇게 똑같은 위치로 올라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면 그 다음은 거기를 채워서 요렇게 그려질 거니까 연속까지는 오케이. 근데 뭐가 문제야? 문제 생겼지? 뾰족하지 않니? 뾰족하면 뭐가 문제야 여기서? 미분이 불가하죠. 생각해보면 이쪽은 접선의 길이가 양수인데 이쪽은 접선의 길이가 음수잖아. 여기가 양수 음수 충돌이 나는 곳이라서 미분 불가야. 이거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정리.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서 먼저 연속이 되려면 1의 우극한과 1의 좌극한이 같아야 돼. 그런데 요 그래프 우리 지금 안 가지고 있잖아. 요거 안 가지고 있잖아. 식은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요거랑 같은 게 누구야? 요거지. 그러니까 1의 우극한과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 아니 미안하다. 1의 좌극한과 1의 우극한인데 요거 대신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 같다로 연속을 확인하는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적을게요. 첫 번째, 연속 때문에 쓰기는 이렇게 쓸게요. 리미트 x는 1의 우극한. 그런데 마이너스 1에서 1보다 조금 작은, 왜 자꾸 우극한이라고 하지? 1의 좌극한, 쏘리. 좌극한. 1보다 작은 데서 정의된 건 아직 f를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f를 그대로 들고 와서 극한을 구하면 돼요.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에 정의된 f를 그냥 들고 온 겁니다. 얘랑 누구랑 같으면 돼? 1의 우극한인데 1의 우극한이 이제 그 다음에 있는 함수라서 함수식이 바뀌어. 사실 엄밀히는 평행이동한 식을 써야 되는데 그러기는 불가능하잖아. 하기 싫잖아 사실.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켜야 되지. 그럼 x자리에 x-1을 대입해야 된단 말이야. 어렵잖아.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어차피 같은 그래프니까 요 녀석을 쓰자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다 써볼게요. 요 놈은 극한 x의 1의 우극한인데 요 녀석은 누구를 대상으로 잡아야 되냐면 이거를 대상으로 잡아야 돼요. 하기 싫잖아 사실. 그래서 그래프가 똑같은 모양이니까 얘 대신 정의되어 있는 f를 쓸 때는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가는 극한을 쓰면 된다 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고민 하지 마시라고요. fx-2 의미 알겠지? 원래 있던 파란색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두 칸 평행 이동한 녀석이야. 자, 됐어. 그래서 식은 이제 주어진 식이 3차 다항함수면 우극한이나 좌극한이나 다 함수 갖고 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대로
첫 번째 왼쪽은 1을 밀어넣으면 되죠. 1 밀어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2는 오른쪽은 마이너스 1을 밀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밀어넣으면 a 더하기 b 그 다음에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와, 그러면 너무 편하다. b 날라가고 마이너스 2a가 2니까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 찾았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그려놓은 그림은 여기가 뾰족하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해요. 요거도 이제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똑같은 내용이야. 요쪽에 1의 좌미분 계수죠. 요쪽이 1의 우미분 계수야. 그런데 요 함수를 만들어서 쓰기는 번거롭단 말이지. 그럼 누구랑 비교하면 돼? 요쪽의 우미분 계수랑 비교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우미분 계수, 좌미분 계수 그냥 위에 거 미분해서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이해되니? 그래서 두 번째는 미분이 가능하다를 한번 써보면 f 미분해서 1을 넣겠다는 얘기는 엄밀히는 뭘 찾는 거야? 요쪽에서 미분, 계수, 접선의 길기 구하겠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이걸 누구랑 같다고 하면 돼? 요쪽에서 접선의 길기랑 같다고 하면 돼. 여긴 누구야?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요 녀석과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넣은 접선의 길기가 서로 같아야 미분이 가능하다. 괜찮죠? 되겠니? 자, 그러면 fx 있으니까 그거 미분합시다. f'x 3ax 제곱 a 찾았는데 다시 끼워 넣자. 이따가 더하기 2b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n 상태에서 f'1 집어넣어 봅시다. 1 집어넣으면 한 번에 계산할게요. 앞에 마3 뒤에 플러스 1 마2 1 집어넣고 있으니까 더하기 2b 그 다음에 미분한 것에 마이너스 1 집어넣자. 앞에 마3 뒤에 플러스 1 마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겠네요. 둘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b 얼마야? 얼마? 0.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 요 단어 안에 두 가지가 엄청 내용이 많이 들어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연속이다,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이용해서 AB 찾았습니다. 그럼 답까지 찾아볼게요. fx를 적어놓고 봅시다.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a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은 거고요. b는 0이니까 날라가고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어디서 정의되어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1 이상의 1 미만에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함수값을 구하는데 100일을 그냥 여기 때려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구간으로 가져다 와야 돼. 뭘 이용해서? 요거 이용해서. 그러니까 두 칸씩 같은 그래프란 얘기는 두 개씩 늘려도 되고 두 개씩 줄여도 된다는 얘기지. 두 개 줄이는 거예요. 그럼 두 개씩 줄어드니까 f100일은 누구랑 같겠니? 99, 97 이렇게 할 거야? 쭉쭉 줄이다 보면 홀수 가면 3까지 갔다가 어디까지 가겠니? 1까지 가겠죠. 1 있니 없니? 없잖아. 또 줄여. 얼마겠니? 그렇지. 얘는 얘랑 같겠지. 괜찮나요? 그리고 f'101은 할 수 있겠죠? 되겠죠?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100일 똑같죠? 네, 미분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네, 정의된 구간까지 가져와야 함수값이나 미분계수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없네. 숙제 얘기하고 문제